저희는 오전에 디시전 트리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을 드렸고요. 결정 트리라고 하는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어떤 질문지를 던져서 그 질문을 만족하느냐, 만족하지 않느냐로 노드들을 나누고요.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까요? 네. 전체 데이터 샘플 훈련 세트를 예를 들면 당도가 얼마 이하이냐 아니면 얼마 초과냐라고 하는 기준으로 샘플들을 두 개의 노드로 나누고요. 마찬가지로 첫 번째 노드에서도 어떤 질문을 던져서 예를 들면 당도나 알코올 도수 같은 걸로 질문을 던져서 그 질문을 만족하느냐 만족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노드들을 나눠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이 그 나무의 뿌리에서부터 가지가 처지고 나뭇잎이 생기고 다시 그 쳐서 가지가 생겨서 계속해서 나무가 자라나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해서 트리라고 부르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나눠진 최종 가장 마지막에 있는 이 노드들을 그 나무의 제일 끝에는 나뭇잎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뭇잎 노드라고 해서 리프 노드라고 부릅니다. 중간에 있는 것들을 그냥 노드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이런 가지들을 브랜치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그 디시전 트리를 나누는 기준은 진위 개수가 그 차이가 부모 노드와 자식 노드에서 불순도의 차이가 가장 커지도록 그 노드를 나누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엔트로피라고 하는 거. 마찬가지로 엔트로피의 차이가 커지도록 노드를 나누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디시전 트리는 장점이라고 한다면 특성들을 스케일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전처리 과정이 그렇게 많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게 장점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결과를 이해하기 쉽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질문지를 따라가면, 이런 조건들을 만족하는 녀석들이 제일 마지막 노드에 있는 거구나. 이렇게 그 해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예를 들어서 로지스틱 리그레션 같으면 확률값이 왜 그렇게 계산이 됐는지 이해하기가 힘들잖아요. KNN 같으면 확률이 그렇게 나오는 걸 이해할 수가 있어요. 가장 가까운 이웃을 찾았다. 5개 중에 4개가 A라고 대답을 했고, 5개 중에 하나가 B라고 대답했다. 그래서 A가 될 확률은 5분의 4다. 그래서 예측값이 A다. 이렇게 디시전, 그 KNN도 결과를 이해를 하기는 쉬운데, 로지스틱 리그레션 같은 경우에는 왜 확률이 0.9, 0.8, 0.7 이렇게 나오는지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디시전 트리는 그런 거를 이해하기가 쉽다라고 하는 거죠. 예. 노드를 따라서 내려가면 그 최종 노드 안에 A라고 하는 샘플과 B라고 하는 샘플의 비율이 있을 거고 예측은 그 중에서 더 큰 샘플로 예측을 하겠다. 그래서 확률도 간단하게 확률 계산이 되겠죠. 여기 두 번째 노드 같은 경우를 보면 전체 2251개 중에 2171개가 화이트니까 이쪽 노드에 오는 그 와인들은 어, 2251분의 2171이라고 하는 확률로 화이트라고 예측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결과를 이해하기가 쉽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버피팅, 과대적합이 되기가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트리를 무한히 키우다 보면 가장 이런 최종 노드에는 그 정말 와인이 하나만 남아 있게끔 만들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은 100%의 확률로 뭐 레드나 화이트로 분류를 하겠죠. 당연히 훈련 세트에 있는 것들은 이 조건들을 따라서 그 최종 노드에까지 들어갈 거기 때문에 100%의 정확도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테스트 셋은 이 조건들을 따라간다고 해서 그 와인이 반드시 뭐 레드나 화이트라고는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위쪽에서도 우리가 실제로 정확도를 살펴봤지만, 훈련 셋에서는 정말 100%에 가까운 그런 정확도를 보여주지만, 어, 테스트 셋에서는 90%도 채 되지 않는, 80%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정확도를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적합되기가 되게 쉽고요. 그래서 규제들을 사용해서 과적합을 해결해야 된다. 훈련 세트에서 그 정확도를 낮춰주고 대신에 그 반면에 테스트 셋에서 정확도가 높아질 수가 있다. 그래서 그 사용하는 규제 파라미터들이 이런 것들이 있어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들 위주로 여기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정리를 해드렸고, 얘네들은 그 Decision Tree Classifier라고 하는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그 파라미터예요. 생성자가 가지고 있는 파라미터들인데, 어, 그, 잠깐, 우리 생성자를 한번 좀 찾아볼까요? 여러분들, 사이클런 홈페이지를 들어가셔서, 사이클런 홈페이지에서 Decision Tree Classifier 하고서 검색을 해보시면은요, 사이클런 트리 모듈에 디시전 트리 클래시파이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 보시면, 크라이테리어는 설명을 드렸어요. 그, 노드를 나누는 기준을 불순도로 할 것이냐, 진위 계수로 할 것이냐, 엔트로피로 할 것이냐, 뭐 이런 거고요. 여기 보시면 맥스 뎁스, 그다음에 민 샘플스 스플릿, 민 샘플스 리프, 민 웨이트 프랙션 리프, 맥스 피처스, 맥스 리프 노즈, 민 임퓨리티 디크리스 등등등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디시전 트리의 결과를 바꿔줄 수 있는 것들입니다. 네. 여기 각각에 대한 파라미터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들은 여기서 읽어보셔도 좋고요. 제가 몇 가지를 정리를 해드렸는데, 정리한 거, 파라미터 중에서 맥스 뎁스, 뎁스라고 하는 거는 그 깊이죠, 깊이. 트리를 어디까지 만들 거냐예요. 루트 노드에서, 어, 브랜치가, 가지가 이렇게 한 번만 나오면, 이거는 뎁스가 한 단계죠. 이때 뎁스는 한 단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여기서 한 번 더 어떤 조건식을 만들어서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뭐 이런 조건식을 만들어서 또 노드들을 나누겠다라고 하면 뎁스가 하나가 더 생기는 거죠. 깊이가 하나가 더 생기는 거죠. 뎁스가 2예요. 2. 그래서 그 디시전 트리의 최대 뎁스를 어디까지로 할 거냐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 맥스 뎁스라고 하는 거는.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죠. 이 맥스 뎁스를 숫자를 키워주면 어떻게 될까요? 트리가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죠? 맥스로 시작하는 파라미터 값은요, 그 값을 증가시켜주면 트리가 커져요. 트리가 커져요. 트리가 커진다는 얘기는 과대적합이 되기 쉽다는 얘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뎁스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최종 노드에는, 가장 마지막 노드에는 어느 한 종류의 와인들만 딱 들어가도록 우리가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맥스로 시작하는 파라미터의 값을 증가시키면 트리가 커지게 되는 거고, 트리가 커지면 규제가 작아지면 오버피팅이 커지는 겁니다. 반대로요. 반대로, 네, 요거의 반대요. 요거의 반대로 민으로 시작하는 파라미터들이 있어요. 민으로 시작하는 파라미터들은 그 값을 증가시키면 트리 크기가 작아져요. 트리 크기가 작아진다는 얘기는 규제가, 트리가 작아지니까 규제가 더 커지는 거예요. 오버피팅이 작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리가 작아지면 오버피팅이 작아지는 거고요. 트리가 커지면 오버피팅이 커지는 거예요. 과대적합이 커지는 겁니다.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네, 나머지는 이제 그거에 따라서 그 파라미터들의 의미들에 따라서 어떻게 설정할 거냐, 무슨 값으로 설정할 거냐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자, 맥스 리프 노드라고 하는 게 있어요. 맥스 리프 노드는 리프 노드의 최대값을 어떻게 설정할 거냐예요. 리프 노드라고 하는 거는 나뭇잎 노드라고 하는 거고요. 나뭇잎 노드라고 하는 거는 트리에서, 트리에서 가장 마지막에 만들어진 노드들을 리프 노드라고 얘기를 한다. 만약에 트리가 요런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으면 여기서 끝났죠. 이거 리프에, 이거 나뭇잎이에요. 이것도 끝났죠? 나뭇잎이에요. 근데 여기는 가지가 또 있죠. 가지가 있으니까 얘가 리프가 아니라 여기 있는 게 리프예요. 그리고 얘는 밑에 더 이상 없죠. 그럼 얘는 리프예요. 어, 그러니까 리프라고 해서 항상 그 마지막 뎁스에 있는 것만 나뭇잎이다가 아니에요. 어, 그 가장 마지막에 있는 노드들이 리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무도 보시면은요,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이쪽 가지에서 여기서 나뭇잎 있을 수도 있고, 그죠? 더 위쪽에 올라가서 여기에 나뭇잎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리프 노드란 가장 마지막에, 그러니까 더 이상 브랜치가 없는 그런 노드들을 리프 노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앞에 맥스가 붙어 있으니까 리프 노드를 최대 몇 개까지 할 거냐라는 얘기예요. 어, 그럼, 이 숫자가 커지면 나뭇잎이 많아진다는 얘기고, 나뭇잎이 많아지려면 트리가, 나무가 커져야만 돼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맥스를 키워주면 트리가 커지는 거고 과대적합이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규제를 하기 위해서는, 맥스 리프 노드를 줄이시는 거예요. 줄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맥스 피처스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는데, 맥스 피처스는 각각의 노드에서 분할해서 사용할 특성을 최대 몇 개까지로 할 거냐. 그러니까 우리 지금 특성 몇 개 있어요? 세 개 있죠. 알코올, 슈가, pH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노드를 만들 때, 노드에서 가지를 칠 때 질문지를 만들 거잖아요. 어, 어떤 값이 뭐뭐보다 작거나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질문지를 만들 거잖아요. 얘가 특성이란 말이에요. 특성. 그죠? 이 특성인데, 그럼 이런 질문지를 만들 수 있는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어, 질문지에 여러 가지, 그, 시도해 볼 수 있는 값들? 그죠? 시도해 볼 수 있는 특성들이 있겠죠. 알코올 도수를 가지고 시도를 해볼 거냐, 아니면은, 당도를 가지고 시도를 해볼 거냐, pH를 가지고 시도를 해볼 거냐, 세 가지를 가지고 시도를 해볼 수가 있겠죠. 어. 근데 만약에 이거를 제한을 시켜버리면, 두 개만 가지고 해라. 이렇게 제한을 시켜버리면, 당연히 노드를 나눌 수 있는 가능성도 적어지겠죠. 예, 그래서, 이게 노드를 분할할 때 사용할 특성을 제한을 시킬 수가 있어요. 개수를 제한시킬 수가 있습니다. 뭐 그런 게 있고, 그리고 민 샘플 스플릿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민 샘플 리프라고 하는 게 있는데, 민 샘플 스플릿은, 자, 여기에 어떤 노드가 있어요. 부모로부터 이렇게 내려온 노드들이 있어요. 이런 노드들이 있는데, 자, 이제 여기에서 노드를 더 나눌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할 때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더 내려갈 거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기 위해서, 노드가 분할되기 위해서 가져야 될 최소 샘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는 트레인 세트만큼 가지고 있겠죠. 아, 위쪽에 그래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까요?
얘와 얘를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민 샘플 민 샘플 스플릿을요. 얘를 1000이라고 세팅을 했어요. 1000개다. 1000개다라고 세팅을 했다라고 한다면요. 자, 위쪽을 보시면은요. 5000개가 있었어요. 5000개니까 1000개 이상이죠. 1000개 이상이니까 노드를 나누겠다는 뜻이에요. 노드를 나누겠다. 노드를 나눠봤더니 왼쪽 노드에 2900개가 있었고 오른쪽 노드에 2200개가 있었어요. 전부 샘플이 1000개 이상이죠. 그럼 여기서도 노드를 나누는 거고 오른쪽에서도 노드를 나누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런데 오른쪽 노드에서 나눠진 거를 볼게요. 오른쪽 노드에서 나눠진 거를 보면 왼쪽에는 590개가 있고 오른쪽에는 1600개가 있어요. 그러면 이 왼쪽에서는 더 이상 노드를 나누지 않겠다라는 뜻이 돼요. 그러니까 이 아래쪽 노드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래쪽 노드가 없어지고 오른쪽은 1600개니까 여전히 크죠. 여전히 크니까 얘는 한 번 더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드를 나누기 위해서 그 노드에 샘플이 몇 개 이상이 있는 경우에만 노드를 나눌 거냐? 최소한 몇 개가 있는 경우에만 나누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 값을 키워버리면 예를 들어서 아까는 1000개였었는데 2000개로 늘려버렸어요. 2000개로 늘려버리면 왼쪽도 2000개가 안 되고 오른쪽도 2000개가 안 되죠. 그럼 둘 다 여기에서 그 트리가 끝나버리고 얘네가 이 두 개가 전부 다 리프, 나뭇잎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숫자를 줄이잖아요. 민이라고 하는 값을 줄이잖아요. 1000으로 줄이면 얘는 1000개보다 작으니까 더 이상 나눠지지 않아서 얘는 나뭇잎이 되지만 오른쪽에 있는 거는 1000개보다 크니까 노드가 나눠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나뭇잎이 될 수가 없고 그 밑에서 나뭇잎들이 생기게 되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개념이 아니에요. 이 변수들의 이름만 파라미터들의 의미만 잘 아시면은요. 의미만 아시면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에요. 민 샘플 리프는 비슷해요. 이것도 위쪽이랑 거의 비슷한데 이거는 리프가 가져야 되는 최소의 샘플 개수를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어, 적어도 10개 이상은 가져야 된다, 100개 이상은 가져야 된다,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리프가 가져야 되는 샘플의 개수를 최소값으로 정의를 하는 거예요. 최소값을. 어. 자, 그 얘기는 뭐냐면, 민 샘플 리프를 1000이라고 지정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아까는 스플릿을 1000이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리프를 1000이라고 지정을 한 거예요. 자, 그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얘를 볼게요. 얘는 2200개니까 리프가 될 수 있어요. 여기에는 샘플이 1000개 이상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근데 왼쪽하고 오른쪽을 나눠보면 왼쪽에 591개밖에 없어요. 얘는 우리 리프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렇다는 얘기는 얘는 더 이상 리프를 나누면 안 되는 녀석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숫자가 아니라 얘를 나눠 봤을 때 여기에 1000개 이상이 되느냐? 어, 얘가 리프가 되려면 샘플이 1000개 이상은 있어야 된다. 근데 얘가 왼쪽이 1000개 이상이 안 돼 버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가지를 끊어야 돼. 더 이상 가지를 만들면 안 돼요. 근데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질문지를 던져서 가지를 이렇게 쳤더니 왼쪽 노드에도 1000개 이상이 있었고 오른쪽 노드에도 1000개 이상이 있어요. 그러면 얘는 더 나눠도 되는 노드가 됩니다. 이게 민 샘플 리프예요. 리프.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의미들만 파악을 하시면 어떻게 조절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를 아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맥스 뎁스만 가지고 한번 우리가 조절을 한번 해볼까요? 맥스 뎁스만 가지고서 어, 맥스 뎁스라고 하는 파라미터 변화에 따른 정확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우리가 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오버피팅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검사를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오버피팅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검사를 해봐야 되는 거니까 훈련셋에서도 정확도 계산해 봐야 되고 테스트셋에서도 정확도를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맥스 뎁스는 뭐 1, 2, 3, 4 뭐 이런 식으로 뎁스가 쭉 나오겠죠. 그죠? 음.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맥스 뎁스 뎁스즈라고 할까요? 뎁스즈 뎁스즈를 넘파이의 어레이로 만들게요. A 레인지로 만들면 되겠죠. 적어도 한 개 이상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한 개 이상은 있어야 될 거고 5단계만 해도 너무 많을 듯 싶어요. 5단계까지 해볼게요. 6단계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단계까지. 트리도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기는 한데, 트리도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일단은 반복문 쓰지 말고 일단 하나씩만 해볼까요? 하나씩만 해볼게요. 자, 그러면, 뎁스를 2라고 줬을 때를 해볼게요. 뎁스를 2라고 줬을 때. 네. 그러면 KNN을, 죄송합니다. 디시전 트리를 다시 만드셔야 돼요. 디시전 트리 클래시파이어를요, 디시전 트리 클래시파이어 이렇게 만드시는데 여기 파라미터 중에서 맥스 뎁스를 바꾸시는 거예요. 맥스 뎁스를 2라고 할게요. 2. 1은 너무 적을 것 같아요. 2라고 하고요. 자, 여기서도 랜덤 스테이트가 있어서 랜덤 스테이트는 42로 할게요. 뎁스가 2인 최대 깊이가 2인 결정 트리예요. 디시전 트리입니다. 자, 얘를 만들었어요. 만들었죠? 자, 만들었고, 그 다음에 그럼 얘를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트리 클래시파이어를 피팅 시키는 거죠. 어디에서? 훈련 세트에서. 그리고 훈련 레이블에서. 이렇게 훈련을 시켰어요. 자, 훈련을 시키고 나면 트리가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플롯 트리 함수에다 쓰시면 돼요. 디시전 트리가 트리 클래시파이어. 필드를 추루라고 줄게요. 추루라고 주고요. 그다음 피처 네임, 클래스 네임도 같이 줄게요. 피처 네임스는 우리가 변수 이름 만든 게 피처 네임스였었고요. 그다음에 클래스 네임스는 타겟 네임스라고 만들었었고요. 자, 이렇게 해서 plt.show 해서 보시면은요. 네. 얘는 생략된 게 없어요. 좀 키울까요? 여기를 피겨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plt.figure 이렇게 하셔가지고 fig size 16은 너무 크려나? 16, 16? 이렇게. 네. 너무 큰 것 같군요. 12, 12. 볼만하죠? 볼만하시죠? 네. 뎁스가 두 개밖에 안 나왔어요. 디시전 트리를 만들 때 뎁스가 두 개밖에 안 나와요. 최대 뎁스를 두 개라고 했기 때문에 딱 두 개까지만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더 밑에 점점점이라고 하는 게 없죠. 점점점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트리가 딱 여기서만 끝나버린 거예요. 여기서만 끝나버린 겁니다. 그러면 그 어떤
우리가 예측하기 위해서 훈련 셋이든 테스트 셋이든 이 트리에다가 Y를 넣게 되면 Y는 알코올 도수 있고 그 다음에 슈거, 당도 있고 pH가 있을 거잖아요. 그 세 개의 값을 가지고서 이 네 개의 나뭇잎 노드 중에 한 곳으로 갈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1번 나뭇잎으로 온 와인은 화이트 와인이라고 예측을 할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비율이 화이트가 더 많기 때문에. 많기 때문에. 근데 분명 이쪽 그 그룹에도 이쪽 나뭇잎에도 레드 와인이 섞여 있죠. 틀릴 가능성이 당연히 크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죠? 와인을 넣었는데 트리를 따라서 가다 보니까 2번 잎으로 왔다. 2번 잎으로 오게 되면 레드라고 그 예측을 할 거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음.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 틀릴 가능성들이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정확도가 당연히 떨어지겠죠.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그 정확도를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훈련이 끝났기 때문에 훈련소 테스트의 정확도를 바로 계산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냥 프린트로 같이 그냥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인 정확도 이렇게 할게요. accuracy 줄여가지고 ACC라고만 썼어요. 훈련셋에서의 정확도는 어떻게 계산하실 수 있냐면 트리 클래시파이어에서 무슨 메서드 찾으면 될까요? 스코어 메서드 찾으시면 돼요. 스코어. 스코어가 정확도예요. 자, 스코어 계산할 때 뭐하고 뭐 줘야 돼요? 훈련 셋. 그 다음에 훈련 레이블. 여러분들 메서드 사용하시는 방법 아셔야 돼요. 이제 파라미터 이름만 딱 보셔도요. 아, 여기에 뭘 넣으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를 짐작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이제는. 그래서 첫 번째 파라미터에는 훈련셋 주시면 되고 두 번째 파라미터에는 훈련 레이블을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테스트 셋에서의 정확도를 출력을 해보면 트리, 클래시파이어 역시 마찬가지로 점수를 계산해 보시는데 테스트 셋과 테스트 레이블을 주시면 되겠죠. 자, 훈련 셋에서 정확도가 80%, 그리고 테스트 셋에서 정확도가 81%. 정확도로만 보면 이건 과소적합. 과소적합이고 비슷해졌어요. 두 개가 비슷해졌죠. 그죠? 네. 뎁스를 줄였더니 규제가 커지게 된 거고 훈련세가 테스트의 정확도를 차이를 줄일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만약에 뎁스를 키우게 되면 뎁스를 키워볼까요? 맥스 뎁스를 이번에는 똑같은 과정을 반복하면 되겠죠. 여기 생성하는 것만 바꿔주시면 되고 그다음 나머지 코드들은 똑같이 하시면 돼요. 자, 트리를 한번 보려고 해서 그래요. 반복문을 돌려버려도 되는 거였었는데, 트리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라고 하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자, 그럼 이번에는 최대 깊이가 5를 한번 써볼까요? 5인, 5인 디시전 트리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똑같이 트리 클래시파이어라고 하시고요. 생성자 호출해서 디시전 트리를 만들어 주시는데, 맥스 뎁스를 5라고 해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랜덤 스테이트 주고요. 여기서 훈련까지 바로 시키겠습니다. 트리 클래시파이어 점 fit x train y train 이렇게 훈련을 시켰어요. 자, 트리를 한번 그려볼까요? 플롯 트리. 그 다음에 새로 만든 게 트리 클래시파이어죠. 요거고
피처 네임스는 변수 이름 피처 네임스라고 되어 있고, 클래스 네임스는 제가 타겟 네임스라고 만들었고, 필드 채우겠다. 이렇게 두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plt 점, 아마 좀 작게 그려질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아까 우리 12로 했죠. 크기를. 여기도 plt 점 show, 죄송합니다. plt 점 figure, figure 사이즈는 12 이렇게 할게요. 네, 이렇게 그려졌어요. 너무 작아서 안 보이네요. 너무 작아서 안 보이고 가로 가로 세로를 다 키워 볼게요. 가로 세로를 다 키워 보시면 네, 더 키울까요? 그래도 잘 안 보이는군요. 네. 조금 확대가 되긴 되는데 뭐 그래도 잘 안 보이기는 안 보입니다. 5개나 되기 때문에 뭐 이렇게 됐고요. 지금 뎁스 볼게요. 뎁스를 보시면 하나, 여기가 둘, 여기가 셋, 여기가 넷, 그다음에 여기가 다섯 번째, 다섯 번째. 자, 이렇게 됐고요. 이 가장 밑에 있는 게 리프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왜 그러냐면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여기는 더 이상 나눠지지가 않았어요. 나눠지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요것도 리프예요. 요것도 리프. 여기도 그런 리프가 있어요. 더 이상 나눠지지 않은 리프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아마 그 샘플 개수, 리프가 가지고 있는 샘플 개수나 그 다음에 노드를 나누기 위해서 그 필요한 그 녀석들이 있어서 그 최소 샘플 개수 같은 것들이 있어서 더 이상 나눠지지 않은 그런 리프들이 중간중간 생길 수 있습니다. 생길 수 있고, 뭐 자세한 내용들은 좀 더 키워가지고 보면 되겠죠?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트리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만약 이런 트리에서는 훈련셋, 테스트셋 어떻게 될까를 한번 보시면 스코어 바로 출력할게요. 훈련셋의 정확도. KNN, 죄송합니다. 디시전 트리 클래시파이어에서 스코어. 훈련 세트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훈련 레이블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테스트 셋도 비교를 해보시면 트리 클래시파이어에서 스코어 그리고 테스트 셋, 테스트 레이블 이렇게 주시면 되겠죠. 네, 보죠. 훈련 셋 정확도가 87%. 아까 뎁스가 2밖에 안 됐을 때는 뎁스가 2밖에 안 됐을 때는 80%밖에 안 됐죠. 테스트가 81%였죠. 자, 근데 뎁스가 5가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훈련세 87%, 테스트세 85%. 과대적합이기는 하지만 그 차이가 적고. 그러니까 훈련 세트에서 우리가 만든 트리로 훈련되지 않은 데이터들을 가지고 와서 예측을 해도 85% 이상의 정확도는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디시전 트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맥스 뎁스가 2인 것보다는 5인 게 좋겠죠.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얘네들을 바꿔가면서 찾아가는 거예요. 어떤 뎁스가 가장 좋을까? 그래프 그려보시면 어떤 뎁스가 가장 좋을까라고 하는 거를 알아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뎁스를 2부터 바꿔보는 거죠. 2, 3, 4, 5, 6, 7, 뭐 한 10단계 정도? 뭐 그렇게 해서 뎁스를 나눠서 각각에서 트레인 테스트 이렇게 해서 점수들을 계산하고 걔네들을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어느 뎁스가 가장 적당한 뎁스일까라고 하는 게 딱 시각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이거는 우리가 반복문으로 할 수 있었던 부분을 제가 이걸 보여드린 거는
트리를 같이 그려보기 위해서 이렇게 했었던 거예요. 트리를 같이 그려보기 위해서. 네, 자, 그러면 이런 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일을 해볼 거냐면, 뎁스를요, 2에서부터 10까지 바꿔볼게요. 아까 2의 10승이면은 노드가 벌써 1024개까지도 생길 수가 있다라고 최대, 그죠? 네. 그래서 더 이상 늘리는 거는 아마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아까 하려고 했었던 것처럼 depths라고 하는 걸로요. numpy range 2부터 11보다 작다.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2보다는 크거나 같고 11보다 작다. 이렇게 만드시면 될 거고요. 훈련셋의 점수들을 저장을 하셔야 돼요. 테스트셋의 점수들을 저장을 하셔야 되겠죠. 훈련셋과 테스트셋의 점수들을 저장을 하셔야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반복하시면 돼요. depth 줄여서 D라고 할게요. depths. 자, 여기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자, 여러분들께 시간 드릴게요. 요 제가 패스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 요거를 작성해 보시고요. 작성이 다 끝난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그리셔야 될 거는 이런 그래프를 그려보시는 거예요. X축의 depth. depth니까 2, 3, 4 이렇게 되겠죠? 제일 마지막에 10 이렇게 될 거고요. 두 개의 선그래프를 그리세요. 훈련 세트의 선그래프, 테스트 셋의 선그래프. 하나는 트레인의 훈련 세트에서의 정확도, 하나는 테스트 셋에서의 정확도. 두 개를 선그래프로 그려서 딱 보시면 어떤 뎁스가 가장 적당하겠다라고 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네, 요거 한번 해보세요. 순서는 이런 순서로 하시면 되겠죠. 디시전 트리를 생성한다, 훈련시킨다, 훈련시켰으면 훈련 셋 정확도를 계산한다. 그 다음에는 테스트 셋 정확도를 계산한다. 계산했으면 리스트에다가 어펜드 한다. 계산한 거 리스트에 어펜드 한다. 그죠? 그러면 두 개 리스트가 채워질 거잖아요. 두 개 리스트가 채워졌으니까 그 다음에 그래프 그리는 거는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해볼까요?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으셨을 텐데. 코드가 위에 다 있으셔가지고요. 네. 변수 이름은 트리 클래시파이어라고 그대로 사용을 할게요. 사용을 하시고, 생성자 호출을 하시면 되죠. This is an tree classifier.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거기서 max depth를 뭐라고 주면 될까요? D라고만 주시면 돼요. 예, 이것만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훈련을 시킨다라고 하는 거는 tree classifier를 피팅 시킨다예요. 이거죠. 어디에? 훈련 세트에. 그리고 당연히 레이블을 줘야 됩니다. 그죠? 알코올 도수와 당도와 pH를 알고 있을 때, 그 와인이 레드인지 화이트인지를 알려줘야 되죠. 머신러닝 모델한테는 그걸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죠? 자, 그러면 정확도를 계산하실 수가 있으세요? 트레인 정확도라고 할까요? 이 트레인 정확도는 훈련이 끝난 모델에서, 트리, 클래시파이어에서 스코어라고 하는 함수로 계산하시면 돼요. 거기에 훈련 셋, 그리고 훈련 네임을 주시면 돼요. 자, 얘는 어디에다 저장하겠다? 이 값을 저장할 리스트가 train scores죠. 네. train score, 죄송합니다. train scores에 append 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train ACC, 이거를. 자, 그럼 마찬가지 방법으로 테스트 셋 정확도는 테스트 accuracy라고 변수 이름을 만들면 트리 classifier.score 메서드로 계산하실 수가 있으세요. 테스트가 있고 y 테스트가 있겠죠. 이거를 테스트 scores라고 하는 리스트에다가 append 해주시면 돼요. 테스트 accuracy. 출력만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는 그래프는 밑에서 그리고 여기서는 출력만 해볼게요. train scores 그 다음에 print test scores 이렇게 해서 두 개 출력해 보시면은요. 네, 이런 값들이 나왔어요. 어, 아까 그 depth가 2일 때는 80%, 81% 요거 똑같이 나와야 될 거예요. 그 다음 depth가 2, 3, 4, 5 여기가 5 그죠? 아마 요거 위에서 우리가 방금 전에 계산한 거랑 똑같을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이 숫자들을 피겨에다 그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plt. 선그래프 같은 경우는 플러스로 그리면 제일 간단합니다. x는 depths, 그죠? 2, 3, 4, 5, 6, 7, 8, 9 이게 x축으로 가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train score를 출력해 주시면 돼요. train 해주시면 되고요. 파란색으로 할까요? 블루? 그 다음 동그라미, 직선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하시고 여기에 레이블 줄 수가 있겠죠. 여기는 train이라고 할게요. 간단하게. 그 다음에 또 선을 하나 더 그려주시면 돼요. X축은 똑같아요. Y축은 테스트 스코어즈라고 할 거예요. 자, 여기는 빨간색, 동그라미, 점선으로 할게요. 이렇게 하고 레이블은 테스트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레전드가 있으면 범례를 보여줄 거고요. 그 다음에 그리드를 써주시면 그 격자들이 보일 거고, 그 다음에 X 레이블이라고 할까요? X 레이블은 뎁스였죠. 뎁스. 트리 뎁스. 트리 뎁스라고 할까요? 그 다음에 Y축은 뭐예요? 정확도죠. accuracy. 그죠? 이렇게 해서 show만 해주시면 되겠네요.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딱 그래프를 보니까 어디가 제일 좋을까요? 뎁스는 5 이상 넘어가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뎁스를
키우면 키울수록, 그러니까 나무의 크기를 키우면 키울수록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정확도는 점점 1.0에 가깝게 만들 수 있어요. 그죠? 키우기만 하면 정확도는 정말 1.0에 가깝게 만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키우면. 근데 테스트 셋은요,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지점이 있어요. 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더 이상은 좋아지지 않는 지점이 있어요. 심지어 떨어지기까지 합니다. 너무 과도하게 높여버리면 떨어져 버리는 지점까지도 있을 거예요. 조금만 바꿔볼까요? 만약에 뎁스를 10일이라고 했는데, 여기를 뎁스 15까지 한번 늘려볼까요? 그럼 여기 16이라고 하면 되겠죠. 뭐 반복문 돌아봐야 시간 얼마 안 걸리니까. 자, 다시 실행. 그 다음에 그래프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보세요. 뎁스를 더 늘린다고 해서, 자, 뎁스 더 늘렸더니 어떻게 됐어요? 플란셋은 아까 92%밖에 안 됐었는데 지금 97%가 넘었어요. 그죠? 그죠? 근데 테스트셋 어때요? 더 이상 안 올라가요. 그죠? 더 이상 안 올라가죠. 의미가 없어요. 어. 그러니까 과대적합의 크기만 점점 커지고 있지, 훈련 세트에서의 정확도가 좋아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럼 가장 적당한 거는 요 정도에서 타협을 해야 돼요. 훈련 세트와, 훈련 세트와 테스트 세트가 비슷한 정확도를 보여주는 거.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어, 이 정도에서 타협을 하시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뎁스를 5 정도까지가 적당하고 그보다 더 늘리는 거는 그렇게 크게 좋은 효과를 볼 수는 없다. 훈련되지 않은 데이터에 대해서는 좋은 결과를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거를 찾았어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시각화를 딱 해보니까 어디에서 나무를 잘라야 될지가 딱 보이시죠? 네. 테스트 셋에서 더 이상 정확도가 좋아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나무가 커지면 커질수록 둘 다 좋아지다가, 네, 디시전 트리의 특징이 계속해서 좋아진다요. 계속해서 좋아진다. 근데 테스트 셋은 더 이상 안 좋아져요.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네. 이런 과정이 일종의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이라고 하는 과정입니다. 네. 질문 없으시면 여기까지 하고요. 35분에 다른 파라미터에 대한 얘기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5분에 시작할게요.